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고품격 안전방송 안전을 부탁해 안부남 이충현입니다. 오늘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졸음운전 사고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대전 충남지부의 이경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이경은 교수입니다. 네, 참 많은 훈련과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끄벅끄벅 어느 순간 상상의 나래 속으로 막 빠져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안부남은 경험을 해보셨다는 저는 얘기죠? 그냥 네. 막 운전하다 보면 상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자고 있는 거지. 놀래서 깨죠. 맞습니다. 네. 일반 운전자분도 사실 많이 공감하실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장거리 운전하실 때요, 계속 집중만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의식의 구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신다면 자연스러운 아마 파동 구조를 네.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시면 어느새 이완기가 찾아오고요. 다시 이완기를 거치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운전 중에도 이 같은 의식의 파동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이완기 때 공백기가 찾아오고요. 졸음이 밀려온다면 운전 중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2016년에 영동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던 사고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죠. 2016년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 입구인데 와, 오중추돌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 정말 졸음운전이 그만큼 무섭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졸음운전은 언제 자주 발생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4월이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로 보입니다. 이 안전을 부탁해서요, 4월 네. 방송 주제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정확히 네. 있으신 거죠. 그렇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고속도로에서 이 졸음운전의 치사율,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보면요,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18.5명이에요. 19명 봐야겠네요. 그렇죠. 약 19명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데, 과속사고를 비교해 보시면요, 이 과속사고 치사율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와. 그만큼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시간대를 보시면은 오후 2시에서 4시에 사고가 집중돼 있어요. 이 시간대의 사고 치사율은 평균의 4.9배 이상을 달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봄철에 특히 4월 달에 졸음운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과속으로 인한 사고보다 치사율이 배 이상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로 보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야, 이거 정말 매우 위험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네. 만나게 된 사고 사례를 통해서 체감하는 통계치는요, 사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도요, 통계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졸음운전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고는 근거를 찾기가 일단 매우 어려울 거고요. 또 졸음운전을 통해서 이어지는 신호위반 혹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나는 경우면 졸음운전이라는 원인으로 밝혀보기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통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많은 졸음운전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이게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좀 얘기한다.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은요, 나 하나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 다 피해를 주는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도, 전복 혹은 추돌로 이어지는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대형 사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냥 앞차만 들이받는 게 아니고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실까요? 예. 네, 지금 차가 달리고 있어요.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모습이지만 순간 종고예요, 저거는.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차로를 갑자기 이탈하면서 사고에 이르게 되죠. 상당히 또 있어요, 지금. 이거 뭐죠? 예, 방금 보신 사례는 중앙선을 넘게 되셨던 예. 경우로 보이고요. 오, 예, 지금 역시 졸음으로 인해서 차로를 이탈하고 아니,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예. 졸음운전 사고의 특징은요. 사고 직전까지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충격력이 훨씬 크죠. 네. 좀 전에 보신 영상들 속에서도요. 이 차량들이 휘청휘청 차로를 이탈하기 직전까지 중앙선을 넘어서기 전까지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동등이 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고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치사율이 높은 사고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흔히 음주운전과 이 졸음운전 사고를 참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음주운전 역시 참 위험합니다. 예. 근데 음주운전도 참 위험하지만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깜빡 2, 3초만 졸았다고 가정을 해보셔도요. 네. 고속도로에서 눈을 감고 약 100m를 가는 꼴이거든요. 와. 제가 네, 안분한께 하나 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요, 네. 제가요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요. 네. 고속도로에서 네. 네, 얼굴이 갑자기 네, 밝아지셨는데요. 지금 돈 준다면 좋아해서. 고속도로에서요. 네. 딱 3초만 눈 감고 에이, 그걸 누가 해요? 운전해 보십시오. 아니, 안 해요. 그거 왜 해요? 맞습니다. 가족도 있고 내가 지금 갈 길이 구말린데. 맞아요. 고속도로에서 네. 3초를 눈을 감는다는 거는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선택이거든요. 네. 졸음운전이 그 같은 선택입니다. 예. 오. 3초라는 시간은 속도를 가진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고요. 사고 직후 제동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는 상상해 보셨을 때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지 가늠이 되죠. 아, 그렇습니다. 정말 나와 내 주변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졸음 운전입니다. 철저한 예방법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로 좀 어떤 방법들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말 이게 일상에 밀접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마다, 그러니까 안전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 나름의 졸음운전 예방책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있죠.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원인은 결국 피로운전입니다. 이 봄철 왜 4월에 집중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춘곤증과 더불어서 또 오후 2시, 4시에 집중되는 이유, 식곤증과 더불어서 이 피로함이 가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요. 장시간 운전하시기 전에는 미리 휴식을 취하셔서요. 컨디션을 조절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운전을 하시다가요. 하품을 좀 기준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품을 하셨다. 이때는 그 알고 계셨던 그동안 써오셨던 다양한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네. 안분함 어떤 방법 써보셨나요? 저는요 좀 예. 차에 탈 때 장거리 간다 그러면은 좀 졸릴 것 같으면 저는 이에 많이 끼는 음식을 하나 사요. 굉장히 네네. 뻑뻑한 과자라든지 네. 아니면 탁탁한 음식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잇몸 그 햄스터처럼. 네네. 그러고 씻고 가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일단은 뭔가를 좀 먹는다, 네. 씹는다, 껌을 씹는다, 사탕을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고요. 예. 또 노래를 크게 부른다, 음악을 좀 크게 틀어본다 이런 말씀 그것도 참 많이 방법이네요. 하시거든요. 아마 직접 경험을 통해서 느끼시는 난 이렇게 하면 좀 잠이 깨더라고요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하품에는요. 그 가지고 계신 방법을 한번 다 써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행을 하시다가 또? 두 번째로 또 하품이 나왔다. 이때는 이제 단호하게 결정 내려주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때에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내가 의지로 참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운전하시면 네. 그 세 번째 하품을 하시는 순간이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사실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두 번째로 하품이 나왔다. 이때부터는요. 중간중간 졸음 쉼터를 둘러주시거나 휴게소를 통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 다시 네. 운전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유용한 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품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하품에는 인지를 했으니까 뭐 환기도 좀 시켜보기도 하고 뭐 좀 자신 나름의 불편한 방법을 좀 동원해 보고 그렇죠. 아까 김유신님 혼잣말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혼잣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하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휴게실로 바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은 여지없이 무조건 쉬셔야 된다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휴식은요. 휴식하시면 안 되는 분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차 안에서 휴식하시면 안 되는 사람 누굴까요? 만약에 저 혼자 가면은 예. 본인이겠지만 옆에 누구 예. 있으면 동승한 옆에 앉아 계신 동승자. 맞습니다. 저는 예. 조수석에 탄 옆 사람, 옆 사람이 졸게 되면요 운전자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조수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잘 새겨주시고요. 차에 탑승하시는 순간에 모두가 운명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운명 네, 공동체. 그렇죠. 물도 건네주시고 말씀도 건네주시면서 함께 이 봄에 충곤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요 도움의 역할을 꼭 해주실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니까 옆에서 막 뭐 까서 막 먹여주면서 잔소리도 괜찮아요. 막 자꾸 이렇게 좀 신경을 쓰게 해놓으면은 안 졸게 돼 있어요. 어느 맞아요. 순간 목적지 예. 근처에 오게 되고요. 딱 가까워지면 마음이 이제 도달할 때가 됐으니까 예. 정신이 또 맑아지잖아요. 그 다음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자꾸 막 까서 먹여주기도 하고 말도 걸고 뭐 이런 거 참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방법들도 있죠. 예,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기가 중요하다는 거, 예, 다 알고 계셨죠? 예. 환기를 정말 자주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외부의 신선한 공기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는 거 분명히 우리의 졸음의 예방책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환기 안 하는데 달리는 차에서 도로에서 매연 맡아가면서 환기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예, 네. 비슷한 생각을 차 속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씀하신 경우 정말 많이 듣게 돼요. 예. 물론 미세먼지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요, 미세먼지로 사망할 확률보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나뿐이 아닙니다. 내가 또 누군가가 가족 중에 구성원이 한 분이 가심으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 목숨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짊어지게 되는 그 슬픔을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가해자 역시요, 본인이 그 사고의 가해자가 됐다라는 것, 예, 원치 않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예,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 일으키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안전무시 관행들이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교통안전법규 관련해서 어떤 것들 좀 무시관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법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요, 교통사고가 언제 발생하는지, 왜 발생하는지를 좀 봤을 때요, 또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네. 그렇지만, 위반을 만약에 하시더라도요, 위반을 하신다라는 것을 주변에 분명하게 알리거나 소통을 하면요, 네. 상대방이 방어를 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아, 위반하는 자체를 알려라. 네. 그러니까 위반을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차로를 바꿔야 한다. 예, 갑자기 이동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주변 차량이요, 약속과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알린다는 거, 소통을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방점이 좀 찍혀요. 그리고 운전하시다가 위반이 아니더라도 실수를 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수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미 실수를 하셨다라면 이 실수를요, 주변에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통을 하셔서 위험한 상황을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 안에서 나 그렇죠. 위반, 나 네. 지금 급해서 갑자기 예, 예. 방향 바꿀 거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질러서 네. 소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 깜빡이, 방향지시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정식 표현은 방향 지시등. 아. 그렇죠.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 주시는 게 바로 그 소통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네. 저도 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이요, 참 사소한 선택이지만요. 그렇죠. 그 사용을 하심으로써요, 내가 약속대로 움직일지라도 한 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주변에 한 번 더 알리는 거, 사고를 줄이는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에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상담을 해봤을 때요, 결국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두 가지 조건이 만나는 공식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나라는 조건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반했거나 네. 무언가를 실수했거나 약속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예요. 근데 이 한 가지 조건으로는 좀 부족한데요. 예. 이 순간에 또 다른 누군가가 마찬가지로 무언가 나의 경험치와 나의 사정 때문에 약속을 벗어나는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이 두 조건이 만날 때, 이때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다발적으로 자주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물론 내가 잘 지키고 상대방이 잘 지켜도요, 누군가의 위반으로 사고가 물론 발생을 해요. 그런데 큰 교통사고들, 대형 교통사고들은 결국 두 사람의 그 아슬아슬한 조건이 맞닥뜨릴 때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예. 공식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면요, 일단 한 조건을 탈락시키시면 돼요. 어떤 조건을 탈락시키시겠어요? 잘 지켜야죠. 법규 준수. 상대방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네.
소거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렇죠. 어떻게 운전할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 상대방의 조건에 대해서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시고 운전하시는 걸 저는 방어 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 내가 소거할 수 있는 조건은 나라는 조건밖에는 없죠. 그렇죠. 나의 조건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약속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거고요. 주변이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도록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에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그 순간에도 방향지등을 한번 더 켜놓으신다면요. 주변에서 훨씬 더 나를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 예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은 소통이네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켜야 될까요, 그럼? 미리 예, 그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 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막 네. 확 올라오는 게 생각이 나서 말씀해 보세요. 네. 일단 머리부터 넣잖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네. 막 갑자기 브레이크 또 막 밟아 차선 변경하고 속도 내면서 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예. 방향 딱 바꾸자마자 브레이크 확 밟아 갑자기. 급정거를. 네. 그러면 어떻게 해? 나 어쩌라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죄송해요. 저 물론 앞에 사정이 있었겠죠. 네. 그건 아는데 그런 어떤 미리 신호를 하고 네. 그 신호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맞아요.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아마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분노하셨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요. 왜냐하면 운전자의 분노 상황 아마 베스트 3를 꼽으면 네. 1일 것 같거든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네. 이 차량의 특징은 방향지등을 켜지 않습니다. 이 비좁은 곳에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에 모두가 깜짝 놀람을 넘어서 사실 분노를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향지등을 어떻게 켜는 게 올바른 사용이냐라고 봤을 때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변경하시기 전에 진로를 변경하시기 전에요. 30m 전에 켜셔야 한다 얘기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지등을 사용해서 주변에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기준 삼으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기준 삼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요. 시간으로 치면 이 방향 전환하시거나 진로 변경하시기 전에 3초 전에 켜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3초 전에 켜시고 켠 즉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이 노크 개념과 같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 문 앞에서 네. 이렇게 노크를 똑똑 하셨을 때 나 지금 들어갈 겁니다 하고 똑똑 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사실 노크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방향지등 사실 같아요. 방향지등을 켜심과 동시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켜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예. 화장실로 비유하시니까 갑자기 네. 또 생각이 나요. 이게 진짜 그러네요. 똑똑하자마자 확 열면 이거 상당히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서는 이제 난감할 일이지만 그렇죠. 근데 도로에서는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게 더 달라지죠. 야. 예, 그래서 노크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리 켜시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로 해서 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영상으로 좀 확인을 오.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준비를 하셨군요. 예, 올바른 방향지등의 사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고 영상만 보다 보니까 또 사고 날 것 네. 같았어요. 오른쪽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차량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네. 방향지등을 켰고요. 네. 양보를 구하고 다시 음.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등 비상등을 들어왔어요. 켜시면, 네, 다시 재차 켜시고요. 또 여유를 두시고 양보를 받은 후에 네. 이동을 또 땡큐. 하시면 야, 이분 매너 대단히 좋으시네요. 네. 예.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 도로에서요. 저기 계셨던 운전자분들께서 소통과 배려를 하셨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예. 참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 우리가 그 소통과 배려를 무시하는 그 관행이 사실 문제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잠깐이지만 네. 그 소통을 위해서요. 깜빡깜빡 방향지등을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네. 양보를 받았을 때는 또 비상등 사용해서요. 고맙습니다. 또 다시 땡큐. 한번 소통과 배려를 해주시는 거 이것이 졸음운전 예방에 가장 좋은 팁이자 또 전체적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식이 사실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 제가 아까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을 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안부남께서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그럼요. 아드님 혹시 있죠. 계신가요? 계신가요? 엽조만 봐도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시는데요. 그럼요. 예쁜 아드님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요 아드님이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돼서 성장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솔직히 소주를 몇 잔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전을 좀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어디 큰일 날 소리를 그죠. 아빠가 대리운전 보내줄게. 기다려. 예. 위치가 어디야? 좌표 찍어.
이거죠, 저는. 그죠? 깜짝 놀라게 돼요. 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절대 안 된다. 말을 해주게 될 텐데 네. 또 다른 날이에요. 아버지, 제가 지금 요새 계속 좀 무리를 했더니 너무나 피곤해요. 근데 지금 운전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운전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고 와. 잠깐이라도 의자 젖히고 자고 와. 네. 안 돼. 오지 마. 예. 저는. 역시 오늘 말씀 잘 나눠주신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 피곤한데 운전해도 될까요를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좀 이렇게 조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운전을 좀 해라. 조심스럽게 좀 해봐라. 이렇게 사실 조언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안부남이 해주신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졸음운전의 무게가 더 무겁거든요. 피로할 때 졸음이 밀려올 때 운전을 전혀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그 의식의 변화. 네. 졸음운전은 정말 위험한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카페인 음료 드시고 버티면서 운전하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가족과 생계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푹 쉬고 운전하는 거 참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뵀으면 또 찾아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안전을 부탁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셔야 돼요. 안부하십니다. 네. 안전을 부탁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안부.